여러분들 간밤 잘 주무셨습니까? 매주 토요일 이른 아침에 이렇게 잊지 않고 찾아주셔서 일단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열심히 여러분이 잠든 밤에 제가 준비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과 함께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지금 최근에 시장이 다소 좀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 조정이 여러분들이 코스피의 기준으로 보면은 벌써 위에서부터 두 번째 꺾어지고 한 번 더 꺾어져서 세 번째, 지금 위에서 세 번이나 두드려 맞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께는 방송을 통해서 지금 시장은 마디존에 왔어요 라는 말씀을 이렇게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께 이거는 종착역은 아닙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주가가 어쨌든 간에 마디존에 부딪혀서 밑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일부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다시 또 등장하기 시작하냐면 거봐라, 결국은 펀더멘탈이 따라주지 않는 가운데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는 상승의 피로감도 있으니까 이거 시장에 변곡점이 오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이런 거 아시죠? 주식시장을 저 나름대로 30년 동안 하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 나랑 의견이 다른 사람의 의견이라고 하더라도 그걸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은 틀렸다라는 관점보다는 상대방은 나랑 의견이 다르구나, 이런 관점에서 봐야 우리가 소에게는 리스크 해지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지난 3월 달에 장 폭락할 때도 온통 분위기는 위로 올라간다는 쪽을 외쳤었지 내려간다고 했던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았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또 이 장은 어딘가 위로 올라가다가 분명히 어딘가는 지난 2008년도에 리먼 사태처럼 대폭락을 주게 될 겁니다. 마지막 승부는 어디서 날까요? 누가 투자를 잘했다고 할까요? 지금 돈 번 사람들이요? 아니요. 맨 마지막에 결국은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이 위험을 회피하는 사람이 진정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아닐까. 그래서 시장에 조금 다른 목소리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과연 시장은 변곡에 들어간 것일까요? 이럴 때 여러분들은 딱 두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딱 두 가지는 뭐냐면 하나는 급등을 주게 돼 있고 하나는 급락을 하는 게 있습니다. 특히 주말에 보면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뭐 태양광이라든지 뭐 풍력이라든지 친환경 관련된 종목군단들이 위에서 두드려 맞았죠. 조 바이든 관련된 종목군들 지금 아마 유튜브에 조 바이든 이렇게 딱 쳐보십시오. A부터 Z까지 조 바이든. 조 바이든이 대통령 당선될 확률이 무려 87%다. 그래서 조 바이든 특집 종목만 수두룩하게 갖다 놉니다.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바로 18급들의 합창입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쪽으로 몰아갔다가 만에 하나 조 바이든이 안 되는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상상하기도 끔찍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을까요? 물론 있죠.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조 바이든이 되든 트럼프가 되든 이걸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설령 만약에 조 바이든이 된다 하더라도 그거 아시죠? 실제적으로 주가가 위로 올라가다가 실제 실적을 까면 주가는 내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 한생 같은 경우도 바로 그런 실적이 좋게 올라갔다가 또 실적을 까니까 주가 내려가고, 거꾸로 실적이 나쁘게 발표가 되더라도 미리 주가에 반영되면 그 다음부터 주가는 또 다음 행선지를 향해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들은 지금의 현 상태에서 현재 주가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다른 목소리도 들어보고 그다음에 우리는 어디에 비중을 맞춰야 될 것인지 한번 냉정하게 한번 살펴보는 시간,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새벽잠을 설치고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한번 요새 인기가 많죠? 혹시 해면지라고 아시는지 모르지만 저도 한번 해볼까요? 고고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자, 일단 먼저 팩트체크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시장이 별로 안 좋았어요. 코스피 시장이 마이너스 2.11% 하락을 했습니다. 위에서 꺾이는 각도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자,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코스피는 그러려니 하는데 코스닥이 속칭 왕창 빠져 내려갔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주말에는 조 바이든 종목군들이 밑으로 급락하는 모습들도 보여줬고 또 일부 종목군들도 밑으로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이 코스닥 종목군단들이 굉장히 주가가 약세현상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니까 역시 올라갈 때 제대로 벌지도 못했는데 뒤에 가서 혹시 내가 설거지 담당하는 거 아니냐라는 부담감 섞인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의 2배 정도의 주가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락한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했을 때는 첫 번째는 역시 수급의 악화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주 일주일 동안 전체로 보면 기관이 코스닥에서 역시 한 7,900억 정도를 매도를 했고 코스닥에서도 한 8천억 거의 뭐 한 8천억 가까운 물량들을 기관들이 코스피 코스닥 가리지 않고 둘 다 쏟아냈습니다. 더더욱이 일별로 보면은 일주일 내내 월화수목 금금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물량을 때려 나가니 시장이 제대로 견디지 못하죠. 여기다가 누가 또 가세했냐면 외국인들이 가세했습니다. 외국인들은 그나마 지난주에 코스닥에서 1,300 매수라고 했지만 이게 의미가 없는 게 이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을 보면은 주 초반에는 매수를 하다가 추후반에 가면서 이들도 이게 매도로 전환된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소위 음선형의 매도를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역시 이야기할 것도 없이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이 매도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어쨌든 둘 다 매도를 쏟아내니까 결국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더 주가가 하락을 보였습니다. 이럴 때도 혼자 외롭게 매수했던 것이 바로 개인들이 둘 다 한 1조 원 정도씩을 매수를 했습니다. 특히 여기서 부담스러운 것이 바로 이 주가의 패턴입니다. 코스피는 봉우리가 3개를 쳤어요. 하나, 둘, 셋. 3봉이라고 얘기하죠. 코스닥은 위에서부터 쌍봉의 모습을 주면서 내려가는데 문제는 이 각도가 굉장히 좀 가파르게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야 이거 문제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시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자라 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요거랑 비슷한 패턴으로 지난 3월 달에 급락을 줬던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이 중대한 변화를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제목에서도 이미 보시겠지만 급등하는 것은 빅스겠죠. 그렇죠? 근데 뭐 이 빅스는 워낙 이런 게 많이 공개를 했던 거니까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사실은 빅스가 급등하는 거 말고 빅스가 역으로 급락을 줘도 위험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들보다 딱 플러스 알파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자, 뭐 한국경제TV 말고도 다른 데서도 증권 관련된 강의 많이 하고요. 또 저 말고도 다른 전문가분들이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제가 추구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보면 남들이 하는 거 말고 중복되면 의미가 없잖아요. 뭐 이 사람 저 사람 다 조바이든 얘기하고 뭐 이 사람 저 사람들 다 간다고 얘기하고 그러면 제가 할 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그것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께는 정보 홍수 속의 노이즈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그러면 가도 왜 가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why 항상 제 강의는 왜인데요라는 게 항상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재테크는 여름만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거든요. 누차 얘기했죠. 지난 2000년도 이후에 20년 동안 총 통화량은 677조에서 3077조로 4배 내지 5배가 증가했으면 여러분들이 1억을 가지고 어디다가 넣어서 2억이 됐다. 내가 만약에 1억을 가지고 오피스 하나를 샀는데 지금 2억이 됐다. 야, 나 1억 벌었다. 아니라니까요. 1억을 주고 산 것이 한 4억 정도 돼야 그게 본전인 겁니다. 인플레이션 해지가 전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한 2, 3억 정도는 미친 꼴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는 재테크는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고 여러분보다 여러분 다음 세대 여러분 자식들과 손자 손녀들은 이건 결국은 필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더더욱이 뭐가 없어지고 있다고요? 우리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 했던 대로 4차 산업의 명암이다라는 거죠. 그럼 난 이것이 필수인데 대칭할 수 있겠습니까? 왜? 이거는 나의 목숨줄이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알고 매매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분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시고 매매할 것이냐라는 부분입니다. 일단 역시 오늘도 또다시 나온 얘기 중에 하나지만 미국의 경기 부양시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얘기는 일부 사소한 것만 고치면 그러면 합의를 볼 수 있다 그러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게 소위 공화당하고 민주당하고 아주 완벽하게 그러니까 물과 기름처럼 완벽하게 전혀 다른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왜 자꾸만 미 추가 경기 부양책 우리의 입장으로 보면은 선거를 앞두게 돼 있는 정부 여당의 입장으로 보면 무엇이든지 돈을 퍼줘야 되고 오히려 야당에서 반대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야당의 입장인 민주당은 계속해서 처음에 물론 지금 내려와 있지만 처음에 3조 달러를 외쳤고 그다음에 왜 공화당에서 1조 달러를 외치고 있냐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오늘 아침에 아마 기사 보셨으면 알겠지만 묘한 뉘앙스를 느끼죠. 뭐냐면 트럼프는
지금 1조 8천억을 올라가 있는 이 안에 대해서 더 큰 빅딜, 더 큰 부양책을 쓸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왜 안 되냐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면 바로 미국의 특히 상원입니다. 이 상원에서 공화당 상원에서 절대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자, 도대체 민주공화 양쪽은 어떤 큰 차이점이 있을까? 주시장의 입장으로 보면은 뭐 진보냐 보수냐 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순수하게 주식쟁이의 입장으로 본다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쉽게 하면 민주당을 설명하면 공화당은 자연적으로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어떤 쪽이냐면 소위 기축통화국. 여러분들 아시죠? 전 세계 모든 물건의 결제 통화의 50% 정도는 미국의 달러로 결제되는 걸 아실 겁니다. 기축통화국, 예를 들어서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물가에 자극을 주지 않는 이상 돈을 엄청나게 뿌려서라도 무조건 경기를 부양하고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바로 민주당의 이론인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현대화폐 이론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침 조 바이든의 캠프에 이 현대화폐 이론을 강하게 주장하는 그 참모들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민주당이 이번에 압승을 거두게 되면은 이번에 전체적으로 주장해서 긍정적인 모습, 물론 부정적인 것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다뤄드렸지만 세금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공용기업들, 특히 판기업체들, 이런 업체들이 일부 위험에 노출되는 거 있지만 전체 시장의 입장으로 보면은 결국 민주당이 있을 때 좋다는 것은 요번에 2조 2천 말고도 만약에 소위 얘기하는 블루웨이브가 불게 된다면 민주당은 돈을 풀 수 있는 만큼 풀고 또 풀게 될 거라는 겁니다. 최근에 소비 지표가 오늘 약간 좋게 나왔다 그러지만 아직은 약간 불확실성이 굉장히 강하죠. 왜 그러냐면 기존에 주는 수급시장 외에 받았던 것이 한 50%를 특별히 정부에서 지급을 해서 소비를 일으켜왔는데 이것이 그만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돈을 지불하자는 것이 바로 이쪽 민주당의 얘기고요. 반면에 공화당 쪽은 어느 쪽이냐면 지금 미국의 부채가 쌓여가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놔두면은 미국의 부채는 계속해서 문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해서 공화당의 입장은 좀 일부 뒤로 후퇴되어 있고요. 또 요번에 엄청나게 많은 돈이 쏟아져 나왔을 때 요번에 대통령 선거 문제가 아니라 그랬죠. 지금 월가에서 바라보는 그 시각은 대통령 선거 말고 뒤에 플러스 알파, 소위 상하원 선거가 다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상원은 3분의 1 정도가 선거를 하게 돼 있는데 보통은 33명, 각 주에 2명이니까 33명 정도가 선거인데 이번에는 35명이 보궐선거까지 합해서 35명이 이번에 선거를 치르게 돼 있습니다. 바뀐다는 거죠. 잘못하면. 그런데 이번에 민주당에서 상대적으로 뺏어올 그 사람의 숫자는 한 5명 정도는 더 민주당에서 우세하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이른바 소위 블루 웨이브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뭐 하원에 대한 것은 얘기할 것도 없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어쨌든 이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 여전히 물과 기름처럼 맞서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소위 우리가 뉴스상에서 보면은 마치 트럼프하고 낸시 펠로시하고 맞서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확하게 따진다면은 그것은 바로 민주당하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쪽보다는 결국은 이 바로 하원 쪽, 이 여기 낸시 펠로시라든지 이쪽을 중심해서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는 것이 부담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지금 코로나의 글로벌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오늘도 주가 위로 올라가다가 뒤에 가서 비실비실되면서 주가가 밀렸던 원인 중에 하나가 지금 미국이나 유럽이나 지금 뭐 700만, 800만, 뭐 900만 이런 얘기 나올 정도로 경제 재확산에 대한 우려감이 굉장히 깊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말고도 아마 유튜브 보셨죠? 바로 조 바이든의 러닝메이트 부통령 후보인 카멜라 해리스 측근도 감염이 됐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거고요. 더더군다나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지금 유럽이 난립니다. 또다시 통금을 도입하고 또다시 봉쇄를 하고 이렇게 굉장히 난리를 펼치고 있기 때문에 야 이게 아무리 돈을 풀었다고 하지만 야 이거 또다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리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식을 갖고 있어도 내가 마인드를 긍정적으로 가져가더라도 도대체 어떤 얘기들이 나오는지를 알아야 우리는 시장은 항상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전망이 필요합니다. 전망 안 하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전망이 필요한데요. 거기에 따라서 시장이 어떻게 변하는가 대응하는 전략도 굉장히 많이 필요한 부분들이 생기고 있다는 것을 보셔야 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최근에 우리한테 심적인 영향을 줬던 것은 존슨앤존슨 어마어마한 회사죠. 특히 이 존슨은 굉장히 우리가 해외 주식 투자할 때도 의미 있는 회사인데 바로
배당 왕 주식 중 하나입니다. 보통 50년 동안에 한 번도 배당을 줄이지 않는 바로 존슨앤존슨, 뭐 또 대단한 글로벌 제약회사인데, 여기 정확하게는 존슨앤존슨이 아니라 존슨앤존슨의 자회사인 얀센이 바로 삼상실에 들어갔던 사람 중에서 한 명이 도저히 알 수 없는 증상이 나오기 때문에 최근에 백신 3상 실험을 잠깐 중단한 상태였고, 더군다나 일라이 릴리, 바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투기했던 그 제약회사와 아주 상대적으로 쌍벽을 이룬 이 일라이 릴리가 바로 이 치료제 임상을 중단했습니다. 이것도 정확하게 한다면 일라이 릴리가 중단한 게 아니라 FDA에서 야 너들 위험해, 이거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심리가 굉장히 다운돼 있습니다. 다만 오늘 아침에 뭐 아마 보셨겠지만 화이자에 대한 얘기는 긍정적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꾸만 시장이 이제는 악재 쪽, 예전에는 악재 쪽보다는 똑같은 호황제가 있을 때 호재 쪽에다가 반영을 했는데, 요새는 똑같은 호황제가 있을 때 자꾸만 악재 쪽에다가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최근에 렘데시비르, 트럼프 대통령이 초기에 얘기하면서 굉장히 관심을 가졌던 것이 렘데시비르인데, 세계보건기구에서 이거 렘데시비르 코로나에 대해서 효과가 없다, 이런 얘기하니까 야 그럼 도대체 대안은 어디서 찾아야 되지? 심리적인 그 부분이 굉장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이제 요게 앞서 설명드렸던 요게 굉장히 문제가 터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누가 대통령이 당선될까라고 보십니까? 여기 이렇게 딱 한번 여론조사를 아마 아침에 유튜브 들어있는 분들한테도 여론조사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게 기본 메이저 언론이라든지 전체적인 데이터를 보면 앞서 얘기했던 대로 조 바이든이 대통령에 당선될 가능성이 뭐 거의 뭐 80% 이상, 90% 가깝다라는 얘기가 여전히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지난 2016년도에 힐러리의 쇼크를 이미 알고 계십니다. 더군다나 지금 조 바이든 종목에다가 베팅 안 해놓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정도로 거기다가 몰빵을 쳐놓은 사람이 많고 연일 조 바이든 특집들을 연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일부 문제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 야 이게 또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을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차피 확률에 의한 투자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바라보는 쪽은 조 바이든 쪽을 바라보지만 우리가 운동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몸을 이렇게 놓고 그냥 그러니까 하체는 그대로 박아놓고 상체만 이렇게 돌리는 운동을 하는 게 있습니다. 운동할 때 보면. 그러듯이 우리가 몸은 그래도 양쪽 중앙에 놓고 그냥 이 상체 쪽만 조 바이든을 바라봐야 만약에 어떤 상황이 변했을 때 우리가 올라갈 수 있지, 한쪽으로 이렇게 돌려놓으면 돌아오기 어렵습니다. 근데 여전히 지난번과 똑같이 주요 메이저 언론 쪽에서의 여론조사는 조 바이든의 우세를 점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예전에 힐러리하고 붙었을 때 3차 TV 토론 이후에 힐러리가 당선될 확률이 무려 90%였습니다. 90%도 찍고 나왔던 것이 트럼프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것은 정말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전 재산을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뒷면이 거기다 걸 수 있습니까? 더군다나 동전을 던졌는데 내가 맞출 확률이 90%라면 거기다 걸어야 되죠. 근데 그 10% 왜? 동전이 앞이나 뒤가 나와야 되는데 가끔 가다 보면 동전이 이렇게 어디에 걸쳐서 이렇게 세워질 수도 있잖아요. 바로 오는 것을 블랙스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뭔가 다른 목소리도 항상 우리가 대처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대처 요령으로는요, 내가 어떤 테마 종목 종목권에다가 야 이건 조 바이든 관련주다 해서 거기다 왕창 넣는 것보다는 하나 제일 편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분명한 것은 조 바이든이 되든 아니면 트럼프가 되든, 물론 이게 지지율 격차가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지만 결국은 이 대선이 끝난 다음에 결국은 시장이 괜찮다 그러면 어디다 쏘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레버리지를 쏘는 거죠.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도 상대적으로 만약에 조 바이든이 당선된다면 거대 공룡기업체들은 어차피 작든 크든 충격은 받겠죠. 하지만 충격은 받아도 꺾이진 않죠. 왜? 미래 성장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미국도 간단한 방법 뭘까요? ETF부터 투자하는 거죠. 스파이라든지 QQQ라든지 얼마든지 많거든요. 거기다가 투자하면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미국의 대선이 혼전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혼전이냐? 바로 이겁니다. 바로 둘째 아들인 헌터 바이든. 많이 거론됐죠. 우크라이나 게이트의 대표적인 상징. 근데 이 헌터 바이든의
우리가 소개하는 영상이 유출됐습니다. 개인 사생활 영상이죠. 근데 뭐 그거야 뭐 우리가 무슨 관심 있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크라이나 게이트에 관련된 이메일이 이게 폭로가 됐습니다. 여러분 혹시 뭐 느끼는 거 없으세요?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하고 그다음에 힐러리하고 붙었을 때 말 그대로 힐러리가 탄탄대로를 달리면서 고속도로를 질주하다가 어디서 병균이 나타났습니까? 그렇죠. 바로 힐러리의 이메일 스캔에서부터 꺾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무시할 수 없는 게 있죠. 그게 뭡니까? 트럼프를 지지하지만 내놓고 지지할 수 없는 사람, 이름하여 부끄러운 혹은 뭐 수줍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샤이 트럼프, 이것도 만만치 않죠. 이게 폭로가 되면서 상대적으로 부담감을 느끼는 것도 우리가 염두에 둘 겁니다. 우리가 항상 좋은 것만 얘기하면 되질 않습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재판할 때도 왜 검사만 있습니까? 검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또 판사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설령 그 결정이 틀린다 할지라도 양쪽 일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러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우리는 확률에 투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좁아진 쪽에다가 몸을 돌리고 있어야 되지만 상체는 돌리고 있을 때 하체 밑에 있는 것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해야 뭐가 잘못되더라도 거기에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요? 왜? 저는 더군다나 파생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30 동안 투자하면서 제 주변에 보면 저랑 같이 투자했던 사람 중에서 사라진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새 저는 TV에 우리 이승조 소장 나온 거 너무 반갑습니다. 살아남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이 살아남을 수 있던 사람들의 공통점 뭘까요? 한결같이 파생을 하는 사람입니다. 아마 요새 이승조 소장도 아마 TV 이렇게 보시면 파생 얘기 많이 할걸요? 항상 해제의 마인드. 우리가 이것을 교토 삼굴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토 삼굴이니까 혹시 도쿄 가면 굴이 3개냐 그 얘기해라. 교토. 영리한 토끼는 굴 3개를 준비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 3월 달에도 주가 폭락할 때 여러분 계좌 건강하셨습니까? 못 지켰다고요? 그럼 그쪽은 우리가 권투 선수들도 주먹을 뻗을 때 그냥 몸은 두고 주먹만 나가지 몸을 앞으로 숙여서 때리던가요? 그게 맞으면 좋지만 만약에 빗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그냥 꼬꾸라지는 거죠. 그래서 항상 주변에 어떤 상황이 있는지 그다음에 이 장에 갔을 때 이게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를 알고 투자해야 여러분들의 건강한 재산을 지키지 않을까요? 바로 이런 부분들이 현재 주가에서 다소 잡음, 노이즈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역시 결정적인 거죠. 지난번에 한번 언급했죠. 대주주 요건 이걸 둘러싼 혼선이 되고 있습니다. 뭐 다른 얘기들은 저도 얘기하고 요새 뭐 유튜브 보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냥 딱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아까 그랬던 대로 돈이 677조에서 3077조로 4배 내지 5배가 늘었으면 대주주 요건은 10억이 아니라 오히려 15억이나 20억으로 올라가야 이게 더 맞지 않겠습니까? 예를 3억으로 내려간다. 요새 웬만한 사람들 대주주 요건에 안 걸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면 자꾸만 단기 매매를 유발하게 되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이게 아직 뚜렷하게 기재부에서 얘기가 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면 이렇다 저러면 저렇다 얘기 나야 되는데 없어요. 근데 누군 때리고 있습니까? 아까 보셨죠? 초기에. 기관과 외국인들이 지난주에 한결같이 다 때린 게 어느 쪽이냐? 코삭을 왕창 다 때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지금 보초서고 있습니까? 개인 투자가들이 피멍이 들고 있습니다. 이번에 3월 달에 이 어려운 장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 이 시장을 지켜낸 세력은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들 아닙니까? 그러면 불러다가 상을 줘야죠. 근데 거기다가 3억. 그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혼선이 일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의 입장도 이해가 가죠. 왜요?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정부의 정책에 일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소위 게시판에 올라왔다고 해서 이걸 쉽게 바꾸면 어떻게 될 거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문제는 이것 때문에 지금 전체적인 흐름이 만약에 망가지고 여기에 공을 세웠던 동학개미들이 피해를 받는다면 이걸 한 번 정도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어차피 2023년부터는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는데 말이죠. 자, 그럼 이제 결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미 여러분께는 지금의 장은 마디존에 있다라는 말씀을 이미 드렸었어요. 의미선을 얘기했습니다. 얘가 주가가 중요한 것이 중방 패턴인 겁니다. 중방 패턴 어떤 거냐면 여기 이 선을 중심해서 5일 평선이 어떤 모습을 주냐면 골드와 데드를 반복할 때는요. 항상 직전 고점에서 두들겨 맞습니다. 여기 연일 여기 올라갈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라는 말씀 드렸던 것이 바로 이거죠. 전 고점이 걸려 있습니다. 언제? 중방일 때. 근데 또 하나 심선 바로 2,400이었죠. 주가가 2300 얼마 그러다가
2400 가면 항상 여기서는 삐그덕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관전 포인트는 이게 내려오면 대신 여기 직전 저점 때 여기는 그냥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가는 빠질 때 골드대도 빠지는 게 아니라 올라갈 때는 N자로 올라가고 내려갈 때는 여기 N자로 빠지기 때문에 얘 밑으로 갈 때 여기가 지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을 여러분께 계속해서 강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러한 가운데서 한번 볼 게 있습니다. 바로 제가 시간 줄여서 해놨는데 바로 미국 시장입니다. 미국 시장 여기 위에 보면 뭐에 급등을 주는 모습을 주면서 위로 올라갑니다. 근데 이렇게 급등을 주면서 올라가기 전에 나타났던 현상이 있습니다. 바로 보시면 데드 골드. 아까는 이 선에 대해서 5가 골드 데드 줬죠. 그럼 올라가면 직전 고점 두들기고 직전 고점 두들깁니다. 갈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N자를 주면서 올라갑니다. 반면에 내려갈 때는 직전 저점 대 영역이면 올라가는 거죠. 꼭 알아놓으시죠. 내 재산을 지키는 건 이렇게 남들보다 하나씩만 더 내 걸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주가의 패턴은 어디에 놓여졌냐면 바로 중반 패턴에 놓여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패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최종적인 결론을 향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우리는 이 시장이 온통 또 이제는 또 위험하지 않느냐 여러 얘기 나오는데 어떻게 할까요? 자, 그러면 결론 낼게요. 진짜 변곡의 체크포인트는 딱 두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걸 동영상 다시 돌려보실 때 앞에는 안 봐도 됩니다. 근데 얘는 몇 번을 반복해서 봐야 됩니다. 바로 그것은 뭐냐면 빅스 지수입니다. 선생님 그 빅스 지수는 이미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모르는 빅스 지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빅스 지수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쇼텀의 빅스 지수가 있고 하나는 바로 오늘 얘기하는 것이 바로 미디엄텀의 빅스 지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쇼텀의 빅스 지수는 위에서부터 3월달 이후에 급락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얘는 안 빠지고 있습니다. 미디엄텀은 그러니까 만약에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이 미디엄텀은 빠지고 있지 않습니다. 좀 이따가 그림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면 하드 채권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정크본드의 개념이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주식시장이 바닥을 찍었을 때 주식시장이 위기에 있었을 때 가장 무엇이 빨리 움직이는가? 주식시장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채권시장입니다. 더 많은 어마어마한 자금들이 채권시장에 있기 때문에 바로 채권시장에서 그 해답을 얻어야 되는데 바로 그때 뭘 봐야 되느냐? 바로 하이드 채권을 봐야 됩니다. 이거 한번 예전에 한번 살짝 언급했는데 시간이 너무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래프로 준비해봤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빅스 지수입니다. 바로 얘가 꼭지 치고 내려갔을 때 거꾸로 저는 여러분께 3월 달에 이런 바닥 찍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후에 다른 것보다 ETF 수익률은 150%, 20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지만 여러분들은 시장이 지금 애매모호하죠. 조 바이든 될지 트럼프가 될지. 왜 고민하십니까? ETF다 투자하시면 편하잖아. 미국도요. ETF를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편합니다. 누가 되든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에 트럼프가 된다 하더라도 다른 종목이 급락한다 하더라도 또 예상대로 조 바이든이 된다 하더라도 어차피 막강한 돈을 갖다가 풀기 때문에 그쪽을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얘는 이렇게 급락을 좀 내려왔습니다. 시장이 그만큼 안전됐다는 얘기죠. 근데 얘는 달라요. 안 빠지고 있죠. 바로 이것이 그 유명한 빅스 M이라는 겁니다. 그 유명한 건 아니에요. 일부만 알고 있으니까요. 과연 선수들은 무엇을 보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얘가 아직까지 안 빠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요? 시장의 불확실성은 아직까지 얘가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시장이 좀 더 안정된 모습을 주면서 움직일 때는 얘가 물론 이렇게 내려가겠죠. 근데 오히려 오늘은 저는 반대되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얘가 어느 날 여기를 깨고 밑으로 급락을 준다 그러면 이때부터는 오히려 만약에 이렇게 내려가면서 만약에 대선을 치르게 된다면 그때는 주식을 좀 팔아야 된다. 왜? 이때는 18급 대납창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가장 시장을 마지막으로 부정적으로 보던 사람들끼리까지도 모두가 긍정적으로 돌아선다는 겁니다. 그나마 지금 일부는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어떤 부정의 담벼락을 타고 올라가는데 이게 만약에 이 사람들 여기다가 해짜는 사람들까지도 긍정적으로 본다면은 이건 위험한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 미디엄 텀이 순간 내려가게 되면 장은 위로 급등을 더 주게 될 겁니다. 근데 급락을 준다면 시장에서 부정론자는 싸그리 사라진다는 거니까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때 재료가 오픈됐을 때는 실적이 좋아도 오히려 그때 주가 빠지듯이 너무 급락을 줄 때 오히려 거꾸로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결론 바로 이 그림입니다. 이게 바로 하이드 채권의 그래프입니다. 하이드 채권은 하나가 아니라 소위 본드입니다. 펀드예요. 쉽게 하면 펀드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한 회사에다가 만약에 베팅을 쐈을 때 그게 정말 부도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근데 만약에 이게 100개다.
그러면 100개 중에서 만약에 10개가 부도가 나더라도 90%가 높은 수익률을 준다면은 이건 올라가겠죠. 왜냐면 이게 100개면 하나에 1%씩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게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입니다. 주가가 바닥을 찍을 때 이게 정확하게 바닥을 딱 찍고 3월 19일 날 이렇게 이 하이힐드 채권 본드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얘가 어느 날 만약에 거꾸로 밑으로 급락을 주게 된다면 이건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 시장이 진정한 변곡을 줬을 때는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바로 아까 얘기했던 빅스 미디엄이 밑으로 만약에 밑으로 급락을 주게 되면 장은 다시 폭발적으로 위로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너무 만약에 급락을 주면서 재료가 오픈되면 그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이 하이힐드 채권 본드가 급락을 주게 되면 그건 진정한 변곡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은요? 지금은 그 진정한 시장의 변곡은 아직은 아닌 게지요. 그래서 여전히 지금 오늘 주가가 위로 올라가다가 또다시 미국 주식도 빠졌고 우리가 조절을 받고 있지만 이것은 어차피 주가가 1,400에서 2,400까지 1,000포인트나 올라온 곳에 의한 자연적인 흔들림이지 아직 시장의 변곡은 현재 나온 지표로는 나오지 않았다는 쪽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주시는 건 어떨까요?